그래서 남은 게 이제 발해하고 통일신라 하대 남아 있습니다. 하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뭐 발해는 이제 뭐 후반부 전반부 이런 거 나누는 거 없이요. 깔끔하게 오늘 한 방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오늘 양 많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양 많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은 발해 건국과 멸망인데 일단 발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기 앞서서 어느 나라 유민들이 만들었다? 예, 멸망한 고구려의 유민들이 만든 나라가 발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딱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만 썰을 풀자면은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많던 고구려인들이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살아있겠죠.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뭐 끌려갔겠지. 어디로 끌려가? 당나라로 끌려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지도에 정확하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좀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일 수 있는데 확대 좀 해볼게요. 오이.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북경 가까운 곳에 여러분들 영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요쪽에 고구려 유민들을 싸그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어떤 애들도 이제 중국 애들이 모아놨냐면은 당시 이제 중국에서 제일 좀 골치 아픈 애들 있잖아. 당나라가 조금 약간 다루기 어렵고 힘든 친구들 그런 애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영주 지방에다가 모아놨는데 마치 이제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죄 많이 일어나는 그 미국으로 치면은 그 흑인들 모여 있는 곳 있잖아. 슬럼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다가 막 그래피티 막 이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막 그 흑인들이 막 라디오 같은 거 켜놓고 선글라스 이런 거 끼고 막 둠둠따 둠둠따 둠둠 뭐 이런 느낌이 왜 저래? 가봤어 거기? 예. 왜 이렇게 웃어? 여경들이 막 거기서 있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 막 이제 막 그 인천이라고 하지 마. 특정 지역 얘기하지 마. 그 마계 인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천 그런 도시가 아니야. 인천 얼마나 발전돼 있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후미지고 좀 이렇게 깡패들 많은 그런 거 있잖아.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 그러다가 막 혜령이 같이 막 찐따들 이렇게 걸어가면 야, 너 이리 와봐. 혜령이 저요? 그래 너요. 일로 와봐.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널 왜 불렀을까? 막 이러면서 왜 불렀죠? 돈 내놓으라고. 그럼 이제 혜령이한테 뒤져서 나오면은 10원에 한 대씩이다 내놔라 이러면 혜령이 어떻게 합니까? 징 이러면서 다 주지. 다음에도 부탁한다 이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집에 가가지고 막 비계 때리고 막 뭐야 갑자기.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은 일단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고구려인들, 네, 플러스 말갈인들, 플러스 거란인들, 이런 애들 이제 나중에 다 집어넣는 거야. 말갈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여진으로 업그레이드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지만 이 여진하고 거란이 중국 엄청 괴롭히잖아요. 송나라를. 근데 이제 완전히 이제 얘들 그 유목민족으로서 싸움도 잘하고 다루기가 너무 힘든 애들이야.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이제 이렇게 상투 틀고, 그죠? 눈썹 이렇게 짙어가지고, 그죠? 코 이렇게 해가지고, 수염. 이거 네, 그죠? 수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갈인들은 이제 머리, 요거 뭐 밀잖아요. 그래갖고, 머리 이렇게만 남겨놓고, 그죠? 짱짱짱. 슉슉. 머리 이렇게 따고, 그죠? 오잉?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인들은 이제 그 무슨 커다입니까? 더듬이 커다잖아요. 그래서 거란인들은 기본 머리를 싹 다 밀어버리고, 여기만 남겨요, 여기만. 여기. 구렛나루만 남긴다고. 여기 싹 다 밀어버리고, 요렇게 하고 구렛나루만 이렇게 남겨요, 거란인들이. 그래서 이게 더듬이 컷. 예,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뭘 너무 싫어. 이 사람들 고유 머리인데, 뿅. 예, 그래서 구렛나루만 이렇게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기른다는 거야. 구렛나루에 탈모가 왜 와? 그래서, 탈모인들 비하하지 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뭐냐면은, 거란인. 그죠? 여기 이제 고구려인, 여기 이제 말갈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엽게 그렸기 때문에 귀여운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동네에서 머리 다 밀고 여기만 이렇게 기른 다음에 코스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얘도 머리 뒷머리만 길어가지고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길렀다 생각해봐. 그리고 고구려인들도 이제 침 잘 뱉잖아요. 그래갖고 동네에 분위기가 엄청 험악해, 영주가. 저 구석탱이에서 고구려인들이 막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말갈인들이 이렇게 째리보면서 막, 그죠?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 거란이들이 이러고 있고, 그럼 이제 거기서 시비 붙잖아요. 고구려인들이 뭐라 그래?
뭐 꼬라보노? 그럼 말가린들이 와 보면 안 되나?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 거란인들이 아 어디서 모기들이 앵앵거리노? 이러고 니 뭐라 했노? 와 안 되나? 이러고 둘이 막 그런 상황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영주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사람들 몰아놓고 맹 싸워 애들끼리. 그거는 이제 누가 노린 거예요? 중국 당나라 노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제풀이 지쳐 넘어지게. 그런데 이제 이때 뭐가 일어났냐면은 여기 영주 지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어. 그래갖고 여기 막 시끌시끌했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여기 있는 말가린들 추장이 말가린들 두목이 누구에게 접근을 했냐면은 고구려인들 이제 그 지도자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야 지금이 기회야. 지금 우리가 튀기면은 어떻게 한다? 도망갈 수 있다. 이 당나라의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구려인들아 갈래? 응 갈래. 그래서 말갈장하고 고구려장하고 이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영주 지역을 탈출한단 말이에요. 엑소더스 하거든요. 그래서 약속의 땅 어디로 갑니까? 만주 고구려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둘이 손잡고. 그래서 여기 있는 발에는 말갈 고구려 해서 만들어진 나라라고. 네. 그래서 도망을 이제 막 가는데 그러면 이제 당나라가 어떻게 할까요? 빡쳐가지고 막 쫓아오겠죠. 그런데 어디에서 말갈하고 고구려 연합군이 승리했느냐? 이거 중요해. 시험엔 잘 안 나오는데 외워둘 필요는 있어.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만주에 천문령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추격하는 당나라 군대하고 말갈 고구려 연합군이 빡 하고 붙었는데 이때 천문령 전투에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가지고 어디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냐면은 저 위에 보이시죠? 만주 지역에 여기 보이시죠? 복모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딱 전착을 해가지고 나냥 이러면서 나라를 만든단 말이야. 나라 이름이 초기에 발해가 아니었어요. 나라 이름은 초기에는 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진국. 예, 국밥 느낌 나죠? 그래서 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뒤에 나라 이름이 발해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칭 우리가 발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발해는 어느 나라 유민들이 만든 거야? 고구려 유민들이 만든 거야. 어디랑 연합해서? 말갈족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서 영주에서 탈출해가지고 무슨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발해를 만들어? 천문령 전투라는 곳에서 승리해가지고 당나라의 추격을 따돌린 다음에 만주에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를 만드니 그 나라 이름이 발해라고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구려인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있어. 이 지도자의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대조영. 그래서 건국자가 누구예요? 예, 대조영이에요. 대조영. 그래서 여기는 고씨가 아니라요. 대씨입니다. 대씨. 예. 그럼 왜 대씨가 여기 왜 나오나요? 왜 고씨가 아닌데 이거를 고구려가 계승했다고 그러죠? 대씨는 그 역사책에 보면은 고구려의 귀족 가문이었다라고 적혀 있어. 예. 그래서 고구려인들의 유민이 건설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이제 증거가 이제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은 한 두어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 일본에 보낸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친선 다지려. 네, 친선 다지려고 외교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초두에 뭐라고 자기를 소개해놨느냐? 발해왕이 나는 발해왕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고구려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고요. 나는 어디의 국왕이다? 고려의 국왕이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고려는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닙니다. 고구려가 원래 고구려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고려라는 말은 즉 어디를 뜻한다? 고구려를 뜻하는 말이란 말이야. 근데 내 소개를 할 때 발해 국왕이 자기를 뭘로 소개해? 고려 국왕이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 보낸 국서에 남아있어. 그러면 이거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화면에서 우리가 배웠던 여러 가지 고구려 문화들이 있었죠. 고구려의 불상. 이거 지금 민재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연가 7년명의 연가가 뭐죠?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의 연가가 뭐냐고. 연호. 그렇죠? 예, 연가 7년에 만든 거잖아요. 이거 무슨 재료로 만든 거예요? 금동. 이 사람이 이 부처가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앉아 있어요? 선생님요? 서 있어요. 아휴, 미치겠네. 큰일 났네.
그래서 문화면에서 고구려와 유사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보면 되냐면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이 있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 발해, 아래쪽에는 통일신라. 그래서 위쪽의 나라와 아래쪽의 나라가 있는 시대를 다 합쳐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타임이죠? 왕업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업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왕업적은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왕업적을 정리하는 왕이 발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왕이 4명밖에 없는 건 아닙니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10몇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왕 딱 4명만 다루면 돼요. 예. 그리고 나오는 왕은 사실 정해져 있어. 무왕 아니면 문왕이 나옵니다. 예. 자, 처음에는 항상 어떻게? 무식하게. 순서대로. 그렇지. 자, 첫 번째 고왕, 무왕, 문왕, 선왕.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고왕, 무왕, 도킹, 그 다음 라인왕 이렇게 해갖고 쭉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왕, 무왕, 문왕, 선왕인데 고왕은 할 것도 없어. 왜냐하면 고왕은 1대왕이잖아. 이름이 대조영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업적은 뭐예요? 발해 건국이죠. 끝! 자, 그래서 아니 뭘 와야. 고구려 장군 출신이고요. 천문영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하고 동모산에다가 발해를 건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기 국명은 진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발해로 바꾸는 거죠. 연호가 하나는 안 나올 거라고 보는데 혹시 모르니까 외워는 두자. 연호는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천통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왕은 무왕입니다. 무왕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자, 무왕은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1번 첫 번째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세요. 당시에 여기가 이제 당이고 이제 여기가 고구려인데 당나라가 점점 이제 발해가 커가는 거를 굉장히 이게 두려워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발해를 물리칠 수 있을까? 혼자 힘으로는 좀 애매하니까 옆에 있는 애한테 좀 도움을 받자. 그래서 요 고구려 땅에 발해에 있는 땅에 이쪽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무슨 강이 흐르냐면은 흑수라는 강이 흘러요. 흑수. 요새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흑룡강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블랙 드래곤 리버 흑룡강이에요. 블랙 드래곤 리버. 진짜 흑룡강이야. 그 흑룡강이야. 한자가 거물 흑, 그 다음에 용룡, 드래곤, 그 다음에 강. 그래서 블랙 드래곤 리버야. 예, 그래서 이름 멋있죠. 근데 옛날에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흑수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흑수. 근데 흑수 주변에 뭐가 사냐면 말갈이 살아요. 그 주변에 말갈족들이 막 냥냥 이러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발해에 복속이 되지 않는 좀 다른 종류의 말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말갈은 흡수가 됐잖아. 영주 지역에서 살던 말갈은 발해한테 흡수가 됐죠. 근데 흑수 지역에 살고 있던 말갈은 흡수가 안 됐단 말이야. 그리고 발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맨날 와가지고 찝짝거리니까. 근데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당이 그때 이제 카톡을 보냈죠. 흑수 말갈한테. 카톡? 흑수 말갈아, 당나라세요? 응, 맞아. 카톡. 야, 너 옆에 있는 발해 별로지? 얘 별로예요. 카톡. 나도 쟤 진짜 별로거든? 카톡. 야, 어떻게 할래? 얘 한번 칠래?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진짜요? 카톡 이러고 있는데 흑수말갈이 막 이게 막 당나라하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발해가 너 누구랑 카톡 하는 거야? 에? 그게 아니고 야, 줘봐봐. 이러고 싫어요 이러는데 뺏은 거야. 핸드폰을. 그리고 야,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중간에 이제 흑수말갈과 여기에 있는 당나라가 힘을 합쳐가고 자기를 칠 거라는 걸 중간에 이제 그 내용을 커트를 했어. 그래갖고 이런 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무왕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누구를 치지? 자, 누구를 치는 게 더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건 뭐냐면 당나라야. 왜냐하면 당나라가 예상을 못 할 거거든. 감히 발해 따위가 어떻게 당나라를 치겠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시에 무왕이 당나라와 흑수말갈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군을 보내는데 장군 이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장문휴라는 장군입니다. 장문휴라는 장군인데 이 장문휴 장군을 시켜가지고 어디를 공격하게 시키냐면은 당의 등주 지역을 공격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등주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중국의 지도 중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젖꼭지가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젖꼭지 있잖아. 요 튀어나온 젖꼭지를 산둥반도라고 하거든요. 산둥반도 안쪽에 보면은 등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도시야. 근데 거기를 어떻게 하냐면 수군,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선제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그때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당나라가. 오? 발해가 쳐들어왔다고 무왕이? 스미마셍. 스미마셍은 이제 일본어죠. 시에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당나라 흑수마르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문을 시켜가지고 당의 등주 지역을 공격했다? 이거 중국 입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야. 왜냐면 중국이 어디를 당한 거야? 본토를 당한 거거든, 본토를. 인간의 약점 중에 가장 큰 약점이 어딘지 아세요? 젖꼭지예요. 젖꼭지라고. 주황이 젖꼭지 잡고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딱 잡아당기잖아요. 그럼 주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호신술 중에 그 젖꼭지 잡아당기는 호신술이 있어요. 변태가 아니라요. 젖꼭지가 진짜 약한 부위라니까. 그래서 딱 잡고 비틀잖아요. 사람 기절합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진짜예요. 안 그러면 손가락으로 젖꼭지를 어떻게 하냐면 팍 찌르면 돼. 아니, 왜 날 변태 만들어. 그래서 젖꼭지를 딱 노려가지고 어떻게 젖꼭지를 팍 찌르잖아요. 그러면 팍 찌르잖아요. 이럽니다. 진짜 고통스러운 부분이거든. 그 중국의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중국의 젖꼭지가 그 등주 지역이었다고. 그래서 무왕이 중국의 젖꼭지를 이렇게 중국이 그래서 발해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된 계기가 이때 장문휴를 시켜가지고 당의 등주를 공격한 거. 이게 굉장히 주요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본에 국서를 보내가지고 외교적 고립 탈피를 시도하는데 이때 보낸 국서 있죠, 국서. 그 국서가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이 있는 그 국서예요. 예. 그래서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를 이제 잘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주와 연해주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한다. 이거는 뭐 고구려 영토니까 뭐 기본적으로 확장되는 곳이고, 그래서 연호 사용하는데 연호 뭐 사용한다고요? 인한 사용하는데 무왕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거 1번을 별표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나라 흑수마르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문유를 시켜서 당에 등주 공격한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훑어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발해 무왕을 기억을 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싸움을 열심히 하죠. 근데 이름이 뭐야? 이름이 무왕이잖아. 그러면 이 무자가 무슨 무자일까? 그렇지. 이 무자란 말이에요. 싸울 무자. 그래서 요 사람은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무왕인데 당나라의 흑수마르가 그거 했을 때 등주 공격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 연호는 뭐라고요? 인한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싸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 발해를 인정해. 여기 젖꼭지 한번 꼬집히고 난 다음에 이제 인정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왕 때 드디어 중국에게 마음의 뭐를 열어요? 네, 문을 열어요. 실제로 그 문 아닙니다. 한자는. 문자는 무슨 문자냐면 이거예요, 이거. 그럴문.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간 왕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평화적으로, 문치주의, 평화롭게 다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문, 그러면 이제 문왕 때에는 마음에 이제 문을 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당나라하고 그 다음에 신라와 무슨 관계를 맺어요? 화친 관계,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도도 이제 옮기게 되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기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앞에 거 다 필요 없고 어디로 옮기는 게 유명하다? 상경성이라고 하는 수도로 천도하는 것으로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상경성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냐면은 인터넷에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경성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겼어요? 자, 네모네모로 생겼죠. 네모네모. 그래서 요렇게 가로 세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황궁은 요 위쪽에 이렇게 있고 밑으로 쭉 뭐가 있냐면은 대로가 나 있어요. 대로가. 이 대로 이름이 뭐냐? 주작대로입니다. 주작대로, 주작대로. 이 주작대로 어디서 나온 말이죠? 사신도. 맞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서 주작대로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민가하고 상점하고 이렇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상경성이 어느 나라 수도를 모방을 했냐면은 당시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을 했거든. 그래서 당나라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뭐 하기도 했었다?
친하게 지내기도 했었다. 중국 당나라 수도가 멋있어 보였나 보지. 그래서 여기 상경성으로 수도를 천도한 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뭘 또 가져오느냐? 중국의 통치 제도를 이때 가져오게 됩니다. 중국의 통치 제도 이름 뭐다? 삼성육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육부제 도입하고요. 연호는 뭘 사용하냐면 연호는 대흥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학교 설치합니다. 학교 이름 주자감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설치합니다. 대학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고구려 대학교, 대학, 백제 대학교, 그렇죠. 신라의 대학교, 국학이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죠. 자, 국학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신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발해대학교, 문왕 때 만들어집니다. 뭐예요? 주자감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학교 2개 남았어요. 뭐 남았느냐? 고려의 국자감, 그다음 조선의 성균관. 그렇죠. 우리 밥 먹었잖아 그때 수학여행 가가지고 성균관 컨벤션 센터에서. 그죠? 그래서 다시 문항 정리합니다. 당나라 신라와의 화친 관계를 맺습니다. 어디에 문을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열죠. 그 다음에 수도를 당나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를 천도를 합니다. 수도 어디? 상경성으로 천도를 하고 당나라 모방했고요. 그 다음에 당나라 통치제도도 갖고 옵니다. 뭐예요? 삼성육부제 도입하고요. 연호 뭐라고요? 대응. 그 다음에 대학교 주자감. 그러니까 문항하고 무항하고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 무항은 싸움을 하는 느낌이 나고 당나라에 대항했던 느낌이 나고 문항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떻게 나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항하고 문항 둘 중에 반드시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시험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요 두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요 두 사람만 거의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항하고 문항은 여러분들 진짜 줄을 잘 쳐놓으셔야 돼요. 별표를. 그리고 이름까지도 다 외워야 됩니다. 무항의 이름 외우겠습니다. 무항의 이름 대무예. 그 다음에 문항의 이름 대흠무. 그래서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돼요. 선왕 이름 정도는 안 외워도 돼. 대인수 정도는 안 외워도 되는데 대조영, 대무예, 대흠무 정도는 1대, 2대, 3대왕 정도는 여러분들 이름까지도 전부 암기하셔야 됩니다. 선왕은 할 거 없습니다. 선왕은 발해 전성기고요. 이때 워낙 최대의 용도를 확보하고 잘 나갔었기 때문에 자 제일 중요한 거 별표 5만 개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주변 나라로부터 어떤 칭호를 들을 만큼 번성했냐면은 중요해 해동성국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해동성국이 무슨 말이냐? 바다, 동쪽, 바다 동쪽에 아주 잘 나가는 나라, 성스러운 나라, 아주 잘 나가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이때가 전성기였고 영토도 최대로 확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문왕 때 영토가 최대로 확장되고 난 다음에 지방제도 정비하잖아요. 뭐였어요? 구주, 오소경. 이때 선왕 때 모든 통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지방제도죠. 5경, 15부, 62주 이렇게 정비를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할 겁니다. 뒤에 가서 할게요. 자, 그리고 연호는 뭐다? 건흥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정적이에요. 뭐냐? 무왕 때 당나라 흑수말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장문유번에서 당에 등주 공격한 거 정말 많이 나오고요. 문왕 때 수도 옮긴 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예요? 상경성으로 당나라 그 모방한 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선왕 때 무슨 칭호 받은 거? 해동성국 칭호 받은 거.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해도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막 이름도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고.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 근데 오늘 이해가 필요한 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자, 지금부터 이거 끝나고 나면 발에 끝나거든? 그러니까 집중을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 이거 어려워. 발해가 문왕 때 통치체제 받아들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 이름. 삼성육부제. 자, 그런데 삼성육부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중앙통치체제인 건 맞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대로 사용했다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발해가 참 특이한 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그냥 이대로 사용하는 건 좀 싫어.
우리 식대로 바꿔서 사용할래. 그 개조를 했어요. 하지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다음에 개조되고 난 다음에 후의 모습이 어떻게 했는지, 이걸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 독자적이다라고 표현하거든. 독자적. 독자적이라는 말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우리 스스로 뭔가 약간 이제 우리들의 어떤 양념을 쳐가지고 우리 식대로 고쳐서 사용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했는지까지도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가장 어렵습니다. 자, 먼저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리지널리티. 자, 먼저 중국의 삼성육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 대통령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그럼 이제 뭘 보내야 돼요? 군대를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회의를 합니다. 어디에서 회의를 하냐면은 문화성하고 중서성에서 회의를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도 막 뭐가 나눠지는데 거기까지 기억할 필요 없고, 문화성하고 중서성에 이제 관리들이 회의를 합니다. 군대를 얼마나 보낼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보낼 것인지, 장군은 누구를 보내고, 뭐 누구 군사들은 뭘 보내고 막 회의를 해.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갖다 줘? 왕한테 갖다 줘.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기 어떻게 합니까? 사인하겠죠.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정당성. 상서성으로 갑니다. 상서성으로 간다니까? 문화성하고 중서성에서 회의를 하면 그게 어디로 간다고? 상서성으로 가요. 그러면 그 상서성에 소속되어 있는 각 업무를 맡는 애들이 있어. 부가 있거든? 우리도 지금 환경 관련된 업무를 맡는 게 어디예요? 환경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어서 막 영화라든지 예술 관련된 거는 문화체육, 관광부,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막 예를 들어서 저 도현이 군대 보내야 돼. 그럼 어디 갑니까? 국방부.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는 병무청에서 나중에 이제 편지 보내잖아. 강력한 육군? 막 이러면서. 그 킹 받는 호랑이가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울고, 막 나 군대 가야 돼. 이러면서. 히히. 갔다 와라. 나는 갔다 왔다. 자, 그래서 각자 업무가 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가 있느냐? 6개의 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 육부.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여기 쭉 있는데 뭐가 있느냐? 이, 호, 예, 병, 형, 공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내가 아주 정리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여기서 제일 쉬운 거 골라보자. 병부. 병부가 뭘까요? 여기 무슨 뭐 병원하고 관련된 걸까? 아니지. 적. 이걸 뭐라 그래요? 군사, 병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가 지금의 뭐예요? 국방부하고 똑같단 말이야. You know? 자, 그런데 무슨 큰 성을 지어야 돼. 나라에. 만리장성 이런 거 지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여기서 관리할까? 그렇죠. 공부에서 관리합니다.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 공부가 아니에요. 드르륵 공사하고 관련된 거란 말이야. 얼굴이 개그캠이야? 왜 웃어? 자, 그래서 드르륵 하는데 웃고 있네. 자, 그래서 여기는 공사, 그 다음에 형은 뭘까요? 형부. 형부는 아인 형부. 자, 형은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 내친김에 다 해볼까? 얘는 뭘까요? 예의, 국가 예의와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어. 그러면 그 외국 정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잘 맞이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막 이렇게 서 있다가 하들아 총! 이런 거 하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 막 오바마가 막 그래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죠? 예. 아니면 트럼프가 오케이 이러면서 가잖아. 그죠? 우리나라가 가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와도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하는 데고. 호는 뭘까? 호. 호가 뭘까? 아니야. 호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겁니다. 예, 돈. 그리고 이는 뭐냐? 제일 중요한 거. 공무원 불러다 쓰는 거. 인사 관리하는 거. 이거 말고, 안녕하세요. 그 인사 말고, 인사 채용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총 6개 이렇게 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군대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상서성에서 어디에다가 이걸 전달할까요? 요 중에서 어디다 전달할까? 병부에다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라의 업무에 맞게 문화성하고 중서성에서 회의를 한다. 이걸 넘겨준다. 상서성에서 실제 업무를 처리한다. 실제 업무 처리하는 것은 육부가 있다. 그 육부는 이, 호, 예, 형, 병, 공 이렇게 있다. 자, 여기까지가 오리지널리티. 이게 오리지널리티. 자, 여기까지 인기? 인기. 여기까지 괜찮대. 자, 그런데 4가지 면에서 달라. 4가지나 달라. 그걸 다 외워야 돼. 4가지 면에서 삼성육부가 달라. 발해의 삼성육부가. 어떻게 다르냐? 자, 첫 번째. 운영에서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 중요
관제명을 전부 바꿔서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다 바꿨잖아. 자, 상서성을 문하성을 중서성을 은성이 얼굴이 점점 썩어갑니다. 저걸 다 외우라고? 싫어, 난 못 외워. 뭐 이러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어사대를 비서성을 국자감을 그러면 당나라에서 대학교를 국자감이라고 불렀구나. 이거를 주자감으로 바꿨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이호 예형 변공을 충인의지 예지신 이렇게 바꿨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 할 겁니다. 안 해. 넌 네가 무슨 말해도 안 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다 외울 수 있어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자, 안 해도 되는데, 잠깐만. 안 해도 되는데, 관제명이 바뀌었다는 건 알겠어?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럼 이제 알겠어. 자, 그런데, 아까는 회의를 할 때, 어디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야? 문하성하고 중서성에서 회의를 해서 이쪽으로 넘겨줬다 그랬잖아. 자, 근데, 발에는, 사실, 선조성이나 중대성은 있으나 많아요. 실제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업무를 넘겨주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업무는 정당성에서 처리합니다. 마치 삼국시대 때 화백회의나 정사회의나 제가회의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삼국시대 때의 그런 어떤 느낌이 남아있는 거지. 어디 중심으로 간다? 정당성 중심으로의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쌤 이것도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 자, 그런데 육부에도 심각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봐봐. 육부가 아니 난 못해. 너 계속 해야 돼. 자, 육부가 어머나? 두 개로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사정과 우사정이 뭐 하는 거냐? 각각 3부씩 나눠서 관리합니다. 우사정이 지부, 예부, 신부를 관리하고 좌사정이 충부, 인부, 의부를 관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에는 없는 뭐와 뭐가 있다?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다니까. 아예 6개 한 번에 됐어요. 6개가 어디에 소속돼 있냐면 상서정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발에는 좌사정하고 우사정으로 나눠. 그 다음에 좌사정이 위에 거 관리하고 우사정이 밑에 거 관리하고. 그래서 중국에는 없는? 사정. 그렇지. 이제 안 끝났어. 육부의 명칭이 2호 예형 명공이 아니잖아. 뭐에 돼 있어? 충인의지 예신 이렇게 돼 있잖아. 이게 뭡니까 갑자기? 자, 유교에서 인의예지 이런 거 들어봤잖아. 나쁜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만하지 못해! 부들부들! 정의, 의. 그래서 의부. 그죠? 예.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할 인부. 그죠? 임금님한테 충부. 예의 있게 대해라. 예부. 사람의 믿음 있게 대하라. 신부. 다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적 가르침을 육부 명칭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는 중국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쥐들이 그냥 이렇게 붙인 거야. 발해가.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시다. 발해 삼성육부가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다른 점 4가지가 먼저 관제명을 다 바꿔서 불렀어. 1차. 그럼 두 번째 어디 중심으로 정치해? 정당성 중심으로 정치하고 그 다음에 육부가 뭘로 나눠져 있어?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눠져 있어. 그 다음에 육부가 유교식 명칭으로 되어 있다고. 요거 4개가 당나라 삼성육부와 다른 점이야. 이거 진짜 심화야.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씩 나와. 근데 내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굳이 이렇게 심하게 설명하냐면,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심하게 설명하냐면, 이 삼성육부가 나중에 고려의 관제가 돼요. 고려는 이성육부였거든. 근데 그 이성육부의 중요 내용을 싹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고려 때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 퍼져버립니다. 나 못 하겠어. 왜냐면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 짜다니까. 고려가 진짜 힘들어. 그때 이성육부 할 때 이때 여기로 예방주사 여러분들 안 맞아놓으면은 선생님 저 못하겠습니다. 탈락!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갑니다.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안 돼. 여기서 예방주사 맞아야 돼. 어느 정도 이해 가 지금? 이해 가야 돼 지금 이거. 예. 그래서 4가지가 다르다고.
그리고 고구려의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뭐라 불렀어요? 베델. 뭐 하는 거야, 은성아? 가만히 있어! 은성이가 할 거야. 고구려의 국무총리를? 백제의 국무총리를? 백제. 그거 백제가 그 상자표. 하네. 신라는? 상대들. 상대등을 설치한 신라의 왕 이름은? 오, 이거 좀 하네. 예, 박수를 치고 있네. 자, 그래서, 이때 국무총리 했었잖아. 여기도 국무총리 있단 말이야. 자, 이름 좀 외워둘게요. 대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으로 그냥 좀 외워두십시오. 발해의 국무총리를 대내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삼성육부제 모두 완료고요. 이제 요거 남은 거, 요거 하나만 하면 돼. 지방제도. 신라의 지방제도 이름은 구주 오서경. 자, 발해의 지방제도 선왕 때 완성됐죠? 오경 15부 62주. 뭐야, 왜 이렇게 넓어? 아니, 왜 이게 넓냐면은 발해가 영토가 엄청 넓잖아. 예. 우리나라 사이즈 몇 그러니까 수도급 되는 게 몇 개? 5개. 오경 15부 62주인데 어떻게, 예, 오경 수도급 되는 게 5개. 광역시쯤 되는 게 15개.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쯤 되는 게 62개. 제가 너무 단순하게 설명하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5개의 수도급 되는 거, 15개의 광역시급 되는 거, 그 다음에 62개의 시쯤 되는 거. 그 정도로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그래서 이런 중요 지역에는 이제 고구려 계열의 사람들이 이제 관리로 가지만 너무 넓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촌. 그 촌들은 그러면 다 고구려 사람들이 다스릴까? 아니야. 누구하고 초기에 결합했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은 말갈 추장들이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족이 다르지만 말갈과 고구려인들의 융합을 위해서 지방에 있는 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말갈인들이 다스렸다는 거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 중앙군 이름이 뭐였어요? 어허, 신라의 중앙군 이름이 뭐였어요? 그렇지, 구서당이었잖아. 여기도 중앙군 있습니다. 10위라고 합니다. 부대가 몇 개예요? 10개. 지방군 신라 뭐였어요? 10정. 여기는 지방군 이름이 안 남아있어요. 지방군입니다. 네, 시험에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발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발해는 나중에 누구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하냐면은 거란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하는데 뭐 안 그렇다라는 설도 있고, 네, 발해는 그 어떤 설에 의하면은 백두산의 화산 폭발 때문에 망했다라는 설도 있어요. 이때 발해가 있었을 때 백두산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해가 멸망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역사책에는 그거라기보다는 거란의 침입으로 926년에 멸망했다. 나중에 어느 나라에 흡수된다? 고려라는 나라한테 흡수된다. 요거 바로 다음 단원이죠. 그래서 뭐 뒤에 뭐 발해 멸망 후에 부흥운동 전개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발해는 대부분의 내용이 끝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검사를 할 겁니다. 검사를 할 건데 요 내용이 사실 좀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하시고요. 바로 나와서 아마 무조건 틀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고 나오세요. 보고. 아시겠죠? 네.